오늘은 여러분과 한국 음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여러분 프린트물에 조선 전기 후기에 대한 내용만 나왔는데 필기를 통해서 조선 전기 후기 이전에 우리나라 고대 이전,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의 음악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악사를 크게 6개로 분류하자면 삼국시대 이전, 그리고 삼국에 해당되는 어느 나라죠? 삼국시대.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의 음악.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신라를 거쳐서 어디로 가면 고려. 그리고 조선, 여러분 프린트룸에 적히듯이 전기와 조선, 후기, 그 위에 근현대로 나누어집니다. 근대, 현대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은 다른 것은 놔두고요. 같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이전의 음악은 역사 시간 통해서 들으셨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기 전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에 부여 동맹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것을 부여 동해라는 나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혹시 외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제천의식이 영고나 무천에서 밤낮으로 제천의식,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음악과 무용, 가무죠. 그렇기 때문에 삼국시대 이전은 제천의식을 통한 음악이 발전했습니다. 제천의식을 통한 음악이 발전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삼국시대를 따지면 고구려는 위치적으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여러 악기가 우리나라로 수입이 됩니다. 그때 돌아왔던 악기가 비파, 피리 등의 악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악기들이 우리 고유화돼서 나중에 발전이 되죠. 이때 들어온 것도 이때 고구려 때 소수림왕 때 왕산악이라는 사람이 검은고를 만들어 제작해서 여러 검은고로 연주할 수 있는 음악들을 만들게 됩니다. 백제에서는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일본과 음악을 교류하면서 특별히 일본 서기에 따르면 백제의 악사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많은 노래와 무용을 가르쳤다는 게 전승되어집니다. 가르쳤다는 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는 진흥왕 때 우륵이란 사람이 가야에 있는 가야금을 배워와서 그 가야금을 들여와 신라에서 연주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가야금이라는 악기. 이러면서 삼국시대의 기초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악기라고 하는 검은고나 가야금이 이제 확립이 됩니다. 고려시대 때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고려시대 때는 고대부터 쭉 우리나라에서 전래 내려와져서 풍속화됐던 향악과 중국의 당나라 때 들어왔던 음악인 당악, 그리고 송나라에서 받아들여진 송나라에서 들여보내진 궁중의식 음악인 아악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당나라나 송나라를 통해서 음악들이 많이 전해되게 되는데 향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고대 이전부터 쭉 전해되어진 우리나라의 음악입니다. 당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나라 통해서 들어온 음악이고요. 이때 들어와진 당악기로는 박이나 방향 같은 악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에 전해진 고려 사학제에서
여러 가지 곡들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이 고려시대에 전해지는 당악으로 전해지는 곡은 유명한 곡은 전해지는 곡은 낙양춘 보호자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악은 송나라 때 들여와진 궁중 의식 음악이고요. 송나라 때 들여진 의식 음악이고 이때 들어와진 음악 중에 하나가 바로 공자, 맹자 같이 유학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제사 음악인 문묘 제례악. 나중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조선 전기 때 문묘 제례악이 아닌 이제는 우리나라 왕을 제사 지내기 위한 종묘 제례악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삼국시대 이전, 삼국시대 고려 시대의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조선 전기에 이르러서 조선 전기의 음악을 보면 특별히 세종대왕께서 박연과 정인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악기도 만들어지고 개량하고 우리나라식으로 만들어내면서 특별히 정간보, 세종대왕의 정간보,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인 정간보를 창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여밀락이라고 하는 용비어천가를 가사로 하는 더불어여 백선민 즐거울라. 백성과 더불어 즐기는 음악. 가사가 뭐라고요?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를 가사로 하는 여밀락을 또 가사로 한 여밀락을 만들었고, 세조 때 이제 특별히 세종 지나서 세종 때 있었던 보태평과 정대업을 이제 다시 만들어서 이때 이것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우리나라 역대 임금님의 제사를 즐기기 위한 제사 음악인 종묘제례악을 만들죠. 종묘제례악 세조 때 보태평과 정대업을 통해 종묘제례악을 만듭니다. 또 성종 때는 음악의 그 각종 이론들을 정립한 이론서인 악학개범이라는 책을 편찬합니다. 책을 만듭니다. 많은 획기적인 일들이 정말 조선시대에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조선 전기에는 귀족이나 왕이나 제사를 위한 이런 음악들이 많이 이렇게 구축된 반면 이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선 드디어 서민들을 위한 음악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민소가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음악들이 대표적인 게 바로 판소리죠. 판소리. 우리가 판소리를 배웠지만 이 판소리는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을 풍자하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다섯마당이 지금까지도 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전통 성악곡인 가곡, 가사, 시조도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전체적인 우리 한국 음악사에 대한 큰 맥은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악기 분류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혀져 있는 총 악기가 금, 석, 사, 죽, 포, 토, 혁, 목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악기를 만들 때 제작한 재료, 무엇으로 만들었나 해서 재료에 따라서 총 8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재료에 따라서 총 몇 가지로요? 8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료에 의한 8가지 분류라고 해서 이것을 파름이라고 합니다. 자, 악기 재료에 의한 분류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보시면 뭘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아시겠지만 몇 가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서 이렇게 썼어요. 포는 무엇이다? 바가지. 사는 무엇입니까? 실을 재료로 만든 실사. 죽은 뭘까요? 그렇죠. 대나무죠. 대나무. 토는 흙. 혁은
가죽, 이제 목은 너무나 자신 있게 나가죠. 나무, 목. 대표적인 악기인 편종, 특종, 태평소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먼저 이 두 악기를 먼저 제시해 봅니다. 보시기에 어떻게 생겨온 것 같아요? 종이죠, 종. 예, 종이죠. 총 위에 6개, 밑에 6개가 달린 6개 아니구나. 8개, 죄송합니다. 위에 8개, 밑에 8개가 달린 총 16개의 종이 매달린 이 악기의 이름을 편종이라고 합니다. 편종. 반면 옆에 있는 종보다는 훨씬 큰 하나의 큰 종이 하나 달려있죠. 이건 특종입니다. 팔음 중에 어떤 재료로 만든 악기라고 여러분이 보여지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거는 금에 해당되는 악기입니다. 편종이나 특종은 고려시대 때 송나라로부터 들어온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맨 처음에는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다가 세종 때 아예 주조실을 세종대왕님이 만드셔서 주조실을 통해서 우리화시켜서 편종 특종을 만들었고, 이 편종 특종은 후에 나오는 종묘제례악에도 사용되는 악기가 됩니다. 보이시는 이 악기는 많이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태평소라는 악기입니다. 자, 태평소라는 악기. 흔히들 우리는 이것을 나발, 쇠납, 호적,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태평소도 실제로 여러분 책에 지금 금에 써져 있어서 선생님이 적어놓긴 하는데 참 논란이 많은 악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이는 바로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부는 이쪽이 바로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나무로 되어 있어서, 물론 부는 입구는 금부가 맞습니다. 금쇠로 만든 게 맞습니다. 근데 이쪽은 보이는 부는 이쪽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금부와 목부가 함께 사용된 거라서 어떤 교과서에는 목부로 또 분류하기도 해요. 그래서 태평소는 조금 금부일 수도 있고 목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 책에는 지금 금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실 것은 이 앞쪽은 금부구나. 그렇지만 이렇게 부는 쪽은 나무로 되어 있구나, 목부구나 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는 건 뭘로 만든 것 같아요? 네, 돌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그래서 석에 해당되겠죠. 석에 해당되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의 이름은 앞에 했던 금에 해당되는 악기였던 편종 특종과 마찬가지로 8개의 기역자 모양의 단단한 돌로 만들어진 편경과 하나로 크게 만들어진 특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경. 편경도 마찬가지로 위에 8개, 밑에 8개, 총 16개의 악기가 달려있고, 악기마다 보시면 길이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악기마다 높이가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악기인 사부와 죽부. 사는 아까 실사였죠? 실로 만들어진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가야금, 거문고, 해금 등등이 있을 거고요. 죽에 해당되는 건 대나무기 때문에 단소, 대금 등이 있습니다. 바가지에 해당되는 생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황은 이렇게 생긴 악기입니다. 생황은 이렇게 생긴 악기인데요. 아까 얘기한 태평소처럼 울림통은 바가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울려지어 나오는 관은 대나무로 17개의 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과 포의 결합이죠. 그런데 소리 울리는 통이 바가지라서 이 생황은 포부에 분류합니다. 보이는 이 두 악기는 바로 흙에 해당하는 여기 맨 처음에 보이는 나무 작대기로 이렇게 뭔가 쓰는 듯한 것과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면 요거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거는 부라는 악기고요.
옆에 있는 건 마찬가지로 훈이라는 악기입니다. 훈. 흙으로 만들어진 훈이라는 악기입니다. 부라는 악기는 이렇게 나무 짝대기로 약간 이제 타악기니까 때리는 듯한 소리가 날 거예요. 긁는 듯한 소리를 내고요. 훈은 보이는 이 앞에 취구에서 입술을 대서 불고 여기 구멍을 막는 식으로 해서 소리를 냅니다. 서양의 오카리나랑 비슷하죠. 서양의 오카리나랑 비슷한 느낌이 나겠죠. 마지막 혁과 목은 혁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뭐가 가죽으로 만들어진 악기. 그렇죠. 장구 그리고 북이 될 거고요. 목에 해당되는 악기. 박, 축, 목. 나무에 해당되는 악기. 박, 축, 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거 다 각각입니다. 박이라는 악기, 축이라는 악기, 어라는 악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는 악기가 하나씩 얘기하자면 맨 위에 악기가 박, 여기가 축, 어라는 악기인데요. 박이라는 악기는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악기입니다. 단단한 대추나무처럼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서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나무 조각을 순간적으로 벌렸다가 접으면서 내는 소리를 하고요. 이 소리를 통해서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립니다. 축이라는 악기는 여러분 보니까 되게 신기하죠. 무슨 방망이 같기도 하고 절구방망이 같기도 한데 이 축 같은 경우에는 나무 상자를 뚫어서 윗판을 뚫어서 구멍을 내서 그 나무 방망이를 세워서 상자 밑바닥까지 내려치면서 내는 소리를 냅니다. 이 축을 치는 동작은 땅과 하늘을 열어서 음악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악기입니다. 이 축은 양 중에 양을 상징해서 동쪽에 배치하고 연주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라는 악기, 호랑이처럼 생긴 굉장히 귀여운 악기, 호랑이를 아주 귀엽게 만들었죠. 여기 보면 호랑이 등판에 총 27개의 톱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긁으면서 내는 소리로 톱니를 이렇게 그 등에서 먼저는 대나무채로 호랑이 머리를 딱 3번을 탁탁탁 치고 등 위에 톱니를 한 번을 드드득 긁는 것을 이거를 반복해서 3번을 합니다. 머리를 딱딱딱 톱니를 드드드득 딱딱딱 드드드득 딱딱딱 드드드득 그러면서 이것은 음악의 끝을 알립니다. 축과 반대로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서쪽에 배치하여서 축과 쌍벽을 이루게 축과 마주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음악의 끝을 담당하는 악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팔음까지 다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긴 시간이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